자, 저들어왔습니다. 국수목 강사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강의에서 투자론을 싹 총정리했죠. 아유, 오래 걸렸어요. 2주나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5, 6월 달에 부족한 걸 좀 채워 넣어야죠. 자, 그런데 투자론이 어려운 이유는 항상 세 가지 때문에 그런다 했어.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투자의 현금 흐름을 기록하는 26번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들어가죠. 이게 투자론의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자, 그럼 한번 들어갑니다. 26번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 자, 투자의 현금 흐름 분석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여기는 현금 흐름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 기록하느냐 문제예요. 근데 크게 보유기간 임대차를 통한 현금 흐름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기간 말에 매도를 통한 현금 흐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그리고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은 임대차를 통한 현금 흐름인데 얘가 지금 비슷한 표현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영업현금 흐름 또는 운영현금 흐름. 항상 영업이라는 말이 투자론에서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임대차를 뜻한다 그랬죠. 임대차 현금 흐름, 운영현금 흐름.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강의를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보유기간의 현금 흐름은 5단계로 구분해서 기록합니다. 가유, 순전, 후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고 암기를 하고 있지만 가유, 순전을 알아봤자 문제 푸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지. 그래서 항상 2단계가 필요하죠. 자, 가능총소득과 유효총소득 여기까지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만. 그리고 밑은 암기를 해야 되고 그 이유도 이제 해보자고요. 일단 가능총소득이라는 건 임대 단위를 기준으로 측정한 소득이에요. 그래서 임대 단위를 다 꽉 채운다. 그러면 내가 벌 수 있는 맥시멈. 그러나 임대 단위를 현실적으로 다 채울 수 없잖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공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실을 뺀 차감한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요게 이해 코드죠. 그런데 공실만 있는 게 아니라 공실,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기타 소득을 더한 것을 실제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예요. 순전후는 무엇으로 구분되는 개념입니까?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묻고 다녔어요. 순전후는 무엇으로 구분하는 개념입니까? 그럼 뭐라고 해줘야 돼요? 지출 항목으로 구분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출 항목. 그래서 항상 자, 총소득을 벌어요. 실제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는 총소득을 벌면 벌 거 다 본 것이다.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된다. 나갈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 나갈 일. 근데 이 나가는 지출 항목을 크게 보유기간은 몇 가지로 나눠요? 3가지죠. 3가지. 그래서 우리가 암기 코드가 진불형도 아니고 미실형도 아니고 진불형도 아니고 미실형도 아니고 영불령이죠. 영불형을 놀러 갑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가 총소득 벌었으면 룰루랄라 영불형으로 놀러 가야죠. 그래서 여기가 지출 항목 첫 번째가 영업경비고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액이고 여기는 영업소득세예요. 영업소득세. 그럼 이 3가지가 지출 항목으로 구분된다는 게 무슨 뜻이니? 그럼 보세요. 경비를 빼요. 경비를 빼면 우리는 순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순소득. 경비를 빼면 순. 그리고 세금을 빼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우라고 하겠죠. 세금을 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건 세전만 신경 써주면 되는 거예요. 세전이라는 지출은 세전 현금 수지는 어떤 지출을 차감한 것이냐 그러면 은행의 지출이에요. 은행의 지출. 그래서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세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순영업 소득이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반드시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가 나오면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세후는 세금을 차감했다. 정확히 말하면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입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세부 논점을 보면 이거 보세요. 시작이 지금 뭐가 3번이 2번이 돼 있어요. 영업경비 항목입니까? 영업경비 항목이 아닙니까? 이거 뭐예요? 지출 항목이잖아요. 지출 항목을 또 묻고 있잖아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논점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질문을 이렇게 던집니다. 수업 중에 지출 항목이 전부 다 영업경비가 되는 건 아닌데 영업경비가 아닌 것을 네 가지만 빨리 들어주세요. 이런 거야. 영업경비가 아닌 거 네 가지 항상 단골로 나오는 거. 그게 뭡니까? 위에 있는 요거죠. 공실,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에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질문해요. 왜 영업경비에 얘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얘들은 영업경비와 별도로 기록을 하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업경비는 여기 있고 영업경비 이외 항목, 공실,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이것들은 영업경비와 별도로 구분해서 기록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바로 X를 칠 수 있어야죠. 영업경비 항목에서 아닌 것으로. 그럼 이제 나머지 거 보자고요. 자, 유지비, 수선비,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다 영업경비 같아요. 화재보험료 주의하셔야 돼요. 화재보험료. 그리고 평가사 시험에 뭐가 나왔냐? 광고비가 나왔어요. 광고비. 우리 임대차 할 때 광고비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겠죠. 이게 광고비도 영업경비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일단 1번을 보세요. 자, 이 박스에 세금. 지금 세금이 무려 4개나 있는데 세금 중에 영업경비로 포함되는 세금은 뭐뿐이다?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만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거죠. 이것들은 전부 다 세금이지만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인의 비용이에요. 관리인의 업무비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관리비에 해당해요. 요 관리비에 해당해. 그런데 앞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개인적인 지출이니까 이 경우에는 영업경비로 포함되지 않는 거죠. X죠. X. 그리고 여기 있네요. 공실,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영업소득세. 이들은 전부 다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왜? 별도로 추계하는 항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계산. 영업소득세 계산은 항상 암기 코드가 순대가 이상합니다. 순대를 먹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 패턴해야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에 세율을 곱하는 건데 대체 충당금은 더하고 이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자와 감가상각비 요 놈을 빼는 거죠. 그럼 보세요.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차감한다고 돼 있어요. 차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자와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세금에서 공제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세금에서 공제된다는 뜻이 뭐냐? 그러면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만큼은 뭘로 인정해 주겠다? 경비로 처리해 주겠다는 게 경비로. 우리가 경비로 처리해주면 내가 가져가는 순소득이 낮아지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항상 우리가 중개사업을 하면서 뭔가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항상 경비 처리하려고 간이영수증 받아갖고 그러잖아요. 이게 경비로 처리해주면 내가 가져가는 남는 순소득이 줄어드는 거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기간말 현금 흐름. 기간말 현금 흐름은 동의어가 매도 현금 흐름 또는 지분 복귀액 이런 표현을 쓰죠. 자, 지분 복귀액은 내 돈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항상 부동산을 사면 내 돈이 나가고 부동산을 팔면 호주머니에서 집 나간 내 돈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지분 복귀액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기간말 매도 현금 흐름이에요. 지분 복귀액. 자, 그럼 들어가자고요. 자, 매도를 통해서 얻는 총소득은 이게 다예요. 5억에 매도했으면 5억이 총소득이죠. 6억에 매도했으면 6억이 총소득이고, 이게 매도 가격이 총소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전부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출 항목이에요. 지출 항목. 그럼 보세요.
경비를 차감하면 순이에요. 그리고 은행의 지출을 차감하면 세전이고, 그리고 세금을 차감하면 세후예요. 그런데 여기는 매도니까 매도경비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에는 부채 서비스액을 은행에 갖다 주지만, 기간 말에 부동산을 처분했으면 투자를 끝내야 되는 거니까 아직 상환하지 않은 미상환 저당 잔금을 은행에 털어내야죠. 그래서 은행의 지출을 빼면 세전, 세금을 빼면 세후. 자, 그런데 요거 한번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 매도와 관련된 세금 중에 우리가 익숙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죠. 근데 양도소득세라고만 나오진 않아요. 양도소득세 다른 표현이 뭐 있어요? 자본이득세죠. 자본이득. 우리가 항상 운영이요. 소득이득. 여러 가지 해보자고요. 자, 소득이득이 있고, 자본이득이 있어요. 소득이득, 자본이득. 그럼 소득이득의 이 소득은 임대소득이라고 그랬어요. 소득이득은 임대소득으로 얻는 이득이고, 요 자본이득은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득. 근데 이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득을 세금으로 내야죠, 일부를. 근데 자본이득 세에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세금명이 양도소득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럼 기출지문 중에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순영업소득과 세금 현금 수지는 동일할 수 있습니까? 동일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동일할 수 있죠.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도 그나마 나머지 지문들 중에서는 제일 질문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적어놨잖아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세전인데 뭐가 없다면, 은행에 갖다주는 부채 서비스액이 없다면, 다른 말로 은행의 대출을 받지 않고 전액 내 돈으로 투자를 했다면, 요게 없는 거니까 결국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 수지랑 동일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 1번은 질문이 없는데요. 2번은 질문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밑줄을 한번 쳐볼게요.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자가 과세 대상이라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뒤는 뭐라고 되어 있냐. 세전과 세후 현금 흐름 둘 중에 누가 더 크냐 작냐요. 그러니까 요 앞 문장을 빼면 단순히 세전이 크냐 세후가 크냐, 그럼 당연히 앞 단계에 있는 세전 현금 흐름이 크다 이렇게 나와야죠. 크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앞 단계가 항상 큰 거니까. 그런데 요 앞에 있는 도대체 이 문구가 뭡니까? 그럼 보세요. 자, 세전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전현금 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면 이게 세후잖아요. 이게 세후현금 수지인데, 만약에 영업소득세가 없다면 세전과 세후는 동일할 수 있나요? 동일할 수 있죠. 영업소득세가 없다면. 위에랑 똑같아요. 자, 이것도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인데, 이 부채 서비스액이 없다면 순영업소득과 세전현금 수지는 동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다라면 돼요.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없다면 세전과 세후는 동일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질문이 옵니까? 그러면 야, 미스터 후가 세금이잖아. 야, 세금은 반드시 내야 되는 건데 영업소득세가 없을 수 있니?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아니, 영업소득세는 소득이 있을 때만 내는 거란 말이에요. 소득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소득이 있을 때만 내는 거니까 소득이 없거나 적자라면 영업소득세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소득세가 없다면 세전과 세후는 동일할 수 있죠. 그럼 요 앞에 있는 문장이 뭐냐? 그러면 자, 첫 번째. 소득이 적자가 아니래. 그럼 세금 내야죠. 세금 있단 뜻이야, 이게. 세금 있단 뜻이야.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리고 투자자가 면세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래요. 그러면 100% 영업소득세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세전이 반드시 세후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크다라고. 이 문구가 없으면 요 뒤에 있는 문장이 이의 신청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말. 그래서 이 문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골치 아픈 거죠. 기니까. 그다음 이거 보세요. 매각 시점에 미상환 대출 잔액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뒤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세전이 크냐, 총 매각 대금이 크냐. 그러면 제가 이제 요령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왜 이런 앞에 이런 자세한 전제가 있는지 이해했죠? 이 문구가 없으면 이의 신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구는 이제부터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야. 출제자들이 신경 쓸 거지. 우리는 뭐만 확인한다. 그렇죠. 항상 앞 단계에 있는 소득이 크다. 그러나 동일할 수는 있다. 이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에 동그라미 치고 세전은 크다고 나오거나 동일할 수 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세금이 있으니까 크다고 나와야죠. 이것도 보세요. 세전이 크니 총 매각 대금이 크니 그러면 누가 커야 돼요? 당연히 총 매각 대금이 커야죠. 그러니까 세전이 주어니까 세전은 여기는 작다라고 나와야죠. 여기는 작다라고 나와야 돼. 작다. 자, 그리고 여기 있어요. 자, 세전 현금 흐름은 아주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있죠. 출제 포인트. 그게 뭡니까? 항상 투자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기준이죠. 근데 이 순영업소득은 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은행에 일부를 떼줘야죠. 그리고 나머지가 내가 가져가는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이니까 지분 수익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지분 수익. 그래서 세전 현금은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면 지분 수익을 말하는 것이야. 옳은 질문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순영업소득은 부채 서비스액을 뭐한 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야 돼요. 부채 서비스.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문장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 이렇게 나와야죠. 차감한 소득. 이따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논점은 뭐냐. 세전은 은행에 지출을 차감한 거. 즉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고 현금이 나오면 항상 지분 수익을 의미하더라. 자, 그럼 기출 보면서 한번 보자고요. 기출 보면서. 이번에 여기는 28의 기출이죠. 28의 기출. 자, 스탑하고 풀어봐요. 스탑. 풀어보셨죠? 여기는 운영수지니까 여기 운영수지가 무슨 현금 흐름이죠? 임대차 현금 흐름. 영업수지라고도 하고 운영수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유, 순, 전, 후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자, 가능 총소득을 항상 뭘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죠? 임대 단위, 즉 임대 면적의 단위 면적당 임대료를 곱합니다. 옳은 지문이고, 유효 총소득은 항상 가능해서 공실, 불량부채를 차감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익을 더해서 구한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쭉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이죠. 순전후는 무엇으로 구분하는 개념이라고요? 지출 항목. 그러니까 세후를 보세요. 세후는 세금을 차감한 소득입니다. 세전은 은행의 지출을 차감한 거죠.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입니다. 그러면 순소득은 뭘 차감한다고 나와야 돼? 뒤에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근데 뭔 그지 같은 표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볼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분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소득은 경비를 차감한 소득이다 나와야 되고, 세전은 은행의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세후는 영업소득세를 차감한 소득이다. 지출 항목을 차감한 거란 말이죠. 하나만 더 풀어보죠. 자, 정답은 3번이고, 자, 30회 스탑 해놓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셨다? 자, 이 문제는 제가 출제자가 보여준 문제 중에 정말 좋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3번도 세전이고 4번도 세전이에요. 그럼 세전 항상 누구의 지출을 차감한 거예요?
은행의 지출이죠. 근데 현금이라고 나왔으니까 보유기간이고 여기는 지분 복귀액이니까 기간말. 그러면 보유기간에 은행에 지출하는 돈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이게 틀렸잖아요. 가산한 소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기간 말에 세전은 은행에 지출 중에 어떤 걸 차감한 거예요. 미상한 저당 잔액을 차감한 소득입니다. 이게 지출 항목과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항상 지출 무엇을 차감하냐 이것으로 항상 정의를 만들어내요. 세전 현금 흐름은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한 소득이다. 세전 지분 복귀액은 세전이지만 기간 말이니까 미상환 저당 잔금을 차감한 소득이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죠. 이게. 자, 그러면 나머지 거 보자고요. 순영업소득은 뭘 차감한 소득이라고 해야 돼요. 여기 나왔잖아요. 영업경비를 차감한 소득입니다. 자, 영업경비는 부동산 운영과 직접 관련돼 있는 경비로 광고, 전기, 수선, 비가 여기 있네 여기 광고비. 광고비도 영업경비예요. 자, 이거에 해당합니다. 둘 다 옳은 지문이고. 자, 그 다음에 세전은 은행에 지출 뺀 거니까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이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현금이 보인다고. 현금. 현금은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 무엇을 뜻한다? 내목 지분 수익을 뜻한단 말이에요. 지분 수익. 지분 수익. 그러니까 이게 보여야 돼. 지분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세전 소득을 말하고 지분 투자자에게 지분 투자자가 가져가는 세전 수익이란 뜻이에요. 세전 수익. 자, 현금 수지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세전 현금과 세후 현금. 둘 다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이에요. 근데 세전 현금은 세금을 내기 전에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거고 세후 현금은 세금까지 낸 이후에 내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현금이고.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소득이득 있고 자본이득 있고 소득이득은 임대소득을 통한 이득, 자본이득은 가격 상승으로 얻는 이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건 제가 기출을 살짝 수정한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스탑. 풀어보셨죠? 순영업 소득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항목이에요. 순영업 소득. 그럼 일단 딱 봤더니 요놈은 일단 삭제해야죠. 요놈은 왜 삭제해야 돼요? 기간말 요소야. 기간말 요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가능 총소득부터 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능은 임대 단위를 떠올려야 돼. 임대 단위 또는 단위당 임대료 없어요. 통과. 그 다음에 이제 유효가 나오려면 뭐가 나와야 돼? 유효가 나오려면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 아무것도 없고 요거 딱 하나 있네. 기타 소득. 그럼 이제 뭘 차감하면 경비를 차감하면 순.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떤 논점입니까? 나머지는 경비 항목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분석하는 거야. 그러면 세금 중에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만 취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저당 지불액은 부채 서비스액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별도로 추계하는 항목이니까 영업경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억, 미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업 중에 언급했던 내용들 짧지만 짜자자자자자자 한번 다 훑어봤으니까 반복하시면서 여기는 반드시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